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각질 제거라는 항목에 체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각질 제거, 스크럽, 필링 이 항목을 굉장히 많이 체크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걸 규칙적으로 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의 스크럽, 각질 제거가 왜 안 좋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을 하면 사실은 환자분들이 스크럽을 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긴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루성 피부염이잖아요. 지루, 피부염. 피지 분비가 많이 나는 부위에 그죠? 피부염이 생긴 겁니다. 피지 분비가 많이 생기니까 기름이 많죠. 그래서 얼굴 쪽에 T존 쪽에 이제 염증들이 잘 생기게 되는데, 이게 각질과 만나게 됩니다. 각질과 피지가 만나면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여드름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아니면 구진들이 발생을 할 수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모공 주변에 각질이 생깁니다. 노후각질이. 그럼 어떻게 해서 모공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안에서 그죠, 피 아크네가 그죠,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리고 피지 면포가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머처코메도가 되면서 그게 환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홍성 여드름으로 진행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모공이 막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공이 막힌 상태가 지속되면 무조건 염증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 이제 구진형 타입 같은 경우에 그죠, 모공이 각질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름이 많죠. 그러니까 기름과 각질이 피부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구진 같은 게 생기거나, 아니면 지루성 여드름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모낭염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스크럽을 하게 되죠. 이게 아니더라도 지루성 피부염은 습진 자체가 이제 그죠, 왔다 갔다 하니까 각질이 노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지루성 피부염의 얼굴 타입을 제가 4가지 타입으로 나눴죠. 첫 번째는 홍조용 타입, 그죠? 얼굴이 붉어지면서 그죠, 피부가 간질간질하거나 열이 올라오는 증상이죠. 초기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얼굴이 전체적으로 홍조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볼 주변이나 코 주변에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습진형 타입. 습진형 타입은 이제 아토피 같이 얼굴이 이제 해면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소적으로 막 붉어지면서 진물이 나거나 각질들이 굉장히 두껍죠. 그래서 피부 자체가 손상이 되게 많이 된 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진형 타입. 얼굴에 좁쌀 같은 게 막 나면서 여드름이 되거나, 혹은 그죠, 환홍이 안 되는 작은 구진들이 발생을 하는 거. 그리고 모낭염 타입이라고 해서 이제 그죠, 종기 같은 게 생기는 얼굴에, 그래서 모낭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얼굴에 스크럽을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는 사실 홍조용 타입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 홍조용 타입은 국소적으로 붉으니까 각질 제거를 일상적으로 하진 않은데, 습진형 타입부터는 이제 각질 제거를 일상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얼굴에 피부염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피부염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그러죠. 근데 피부염이 호전될 때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각질이 생긴다고 했죠. 우리 피부 자체는 표피층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이 생겼다가 나을 때 딱지가 생기거든요. 각질. 그래서 그 각질이 피부에 약간 도톰하게 생깁니다. 그런데 피부염 자체가 있게 되면 넓은 부위에 각질이 생기니까 그죠, 각질들이 밀리는 형태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세안할 때 습진형 타입 같은 경우 환자분들 밀어요. 그럼 밀린다고 해요, 때가. 근데 얼굴에 때와 각질은 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좋은 의미에서의 각질이 생겼는데 그 각질을 밀게 되죠. 그래서 성분 중에서 이제 스크럽제가 들어가 있는 세안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서 이제 러빙을 하게 되죠. 그러면 각질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죠. 그래서 필링이나 스크럽을 일상적으로 하는 경우에 이제 습진형 타입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진형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여드름이 생기거나 아니면 구진만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스크럽으로 그죠, 모공 주변을 날려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염증 자체가 좀 줄어든 느낌이 드니까 스크럽을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왜 환자분들이 이 스크럽제를 많이 할까요? 필링을 많이 할까요? 이거 사실은 이제 이유가 간단한데, 남자분보다는 여자분들이 훨씬 더 이제 스크럽을 많이 하죠. 이게 왜 그러냐, 화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예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화장을 하게 되는데 그죠, 파운데이션 같은 거 바르게 되면, 각질이 있게 되면 각질이 떠버리죠. 화장이 날린다고 하죠. 그래서 화장하기 전에 피부가 매끈해야지 싹 잘 발리잖아요. 그래서 발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스크럽으로
싹 제거하거나 필링 같은 걸로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화장을 했을 때 뜨는 것 때문에 그렇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이제 비즈니스 같은 걸 하게 되면 얼굴에 각질이 뜨면 보기 싫죠. 그래서 이제 남들 이목도 생각해서 이제 얼굴에 각질이 뜨니까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제 각질을 미는 분들 있죠. 그래서 제가 입 주변에 지루성 피부염이 있으면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고 했죠. 근데 이게 특이한 양상이 왜 자꾸 넓어지고 퍼지냐면 각질 제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흔히 이제 진료실에서 깔끔병이라고 하는데, 너무 막 그저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각질이 뜨면 안 되니까 세안할 때 각질을 꼼꼼하게 제거하는 것, 이게 스크럽이죠. 필링입니다. 이렇게 제거하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입 주변이 이렇게 특징적인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각질 제거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이런 형태가 많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각질 제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의 스크럽이나 필링 이런 것들이 왜 안 좋을까요? 이건 사실은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루성 피부염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습진성 질환이라고 했죠. 습진입니다. 지루성 피부염과 가장 유사한 게 뭐냐면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얼굴에 아토피가 있는 것과 얼굴에 지루성이 있는 건 사실은 비슷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습진이니까. 근데 우리가 얼굴에 아토피 있으면 스크럽 해야 하나요?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얼굴에 지루성 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양상 자체가 조금 다르거든요. 아토피 피부염은 피지 분비 자체가 굉장히 적은 피부염이거든요. 피지 분비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얼굴과 몸이 다 건조하거든요. 근데 지루성 피부염은 지루성이라 그랬죠.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 피부염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과 각질이 붙으니까 아토피처럼 굉장히 건조한 느낌이 덜하죠. 그래서 스크럽을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성적으로 스크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이나 지루성 피부염이나 습진성 질환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피부 장벽을 보호한다고 했죠. 습진이 생기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거든요. 근데 피부 장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린 뭘 해요? 보습제를 바르죠. 맨날 로션, 보습제, 크림. 이렇게 많은 보습제를 바르는 게 피부 장벽을 보호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돼요? 로션을 바르고 그 다음날 그죠? 저녁에는 스크럽을 하고 아침에는 스크럽을 하고 그죠? 주기적으로 필링을 해주고 이런 것들 하겠죠. 장벽이 보호돼야 안 돼? 안 되죠. 피부 장벽의 보호의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각질층의 보존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필링을 하게 되면 각질층이 날아가니까 보존이 안 되죠. 아무리 보습제를 바르면 뭐예요? 지우는데. 아무리 보습제를 바르면 뭐예요? 각질층을 벗겨내는데. 그러니까 피부 장벽은 점점 더 얇아지고 민감해지죠. 그러니까 지루성 피부염에서 스크럽을 계속하게 되면 병변이 점점 넓어집니다. 반짝 좋아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점점 넓어지고 점점 더 병이 깊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올바른 각질 관리는 뭘까요? 이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올바른 세안법에서 나오거든요. 지루성 피부염의 세안법이 중요한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빠른 세안, 두 번째는 적절한 세안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통 이 세안법을 할 때 그죠? 제가 물을 살짝 적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약산성 세안제로 거품 낸다 그랬죠. 그래서 얼굴에 바르세요. 굉장히 빨리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오래 하지 마세요. 제발 세안을. 그죠? 빨리 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물을 튕겨서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0초 이내로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너무 길게 하시는 게 좋지 않아요. 무슨 뭐 60초 세안법, 2분 세안법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거는 정상인들한테나 해당되는 거. 정상인들은 10분 세안해도 상관없어요. 1시간 세안해도 상관없고. 왜 그러냐면 정상인들은 피부가 저항성 피부거든요. 뭘 해도 뒤집어지지 않아요. 뭘 발라도 안 뒤집어져요. 근데 지루성 피부염 있으면 뭐예요? 민감성이라고 했죠. 민감성 타입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죠, 세안을 길게 하면 더 민감해져서 짧게 세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너무 그죠, 습진형 타입으로 건조하고 진물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그죠, 폼클렌징 세안보다는 물세안 같은 걸 적절하게 쓰는 게 좋겠죠. 물세안을 하루에 한 번이나 혹은 2번 정도 해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저녁에 폼클렌징, 아침에 물세안, 이런 식으로 섞어서 하는 게 좋아요. 즉 습진이 심해질 때, 진물이 나고 피부가 굉장히 예민할 때는 물세안 쪽으로 가고, 피부가 기름지고 그죠, 얼굴이 노르스름하면서 기름이 꼈을 때는 폼클렌징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기름이 많이 끼면 하루에 폼클렌징을 2번 해주고, 기름이 적당히 끼면 1번 정도. 그래서 능동적으로 자기 피부가 가장 편한 상태를 유지하는 세안법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에서 각질 제거가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올바른 세안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지루성 피부염은 피부를 잘 관리해주면서 진정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묘한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